네, 제4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은 무인 비행 장치의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해서 무인기 사고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항공사업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선통신 운영에서 첫째, 항공무선통신은 특수한 목적으로 배정된 무선 주파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종사는 음성으로 송신되는 지시와 항공교통 관제 허가 중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항공교통 관제사에게 복창을 하여야 하며 항상 복창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항공교통 관제 비행료 허가, 활주로 진입, 착륙, 이륙, 대기, 횡단, 질주 등 여기서는 완전히 복창을 해야 된다는 거고, 관제사는 조종사의 명확한 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하여 조종사의 복창을 경청하여야 하며 복창이 부정확하고 불안전할 때는 정확하게 수정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송신기법에는 이게 아이카오 다큐멘트 9432에 규정되어 있는데, 송신하기 전에 사용할 주파수가 혼신이 없는지 확인해야 되고, 적절한 마이크 운영 기법을 습득해야 되고, 정상적인 대화 음성으로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해야 되며, 평균 속도는 분당 100단어를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음량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고, 숫자 전후로 약간의 간격을 유지하고, 같은 주저하는 용어의 사용은 되도록 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항공무선 통신을 할 때는 국제민간 항공기구에 지정하는 문자, 숫자, 발음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10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을 갖다가 10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아이카오에서는 10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10은 이제 10, 그 다음에 그게 11,000, 그 만천이죠. 만천은 1,000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 확실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음하는 게 있죠. 그래서 그 A, B, C, D 이런 것도 우리 많이 들었죠. 알파, 브라보, 찰리, 델타 이렇게 해야지 저기 확실히 이제 A, B, C, D라 하는 것도 다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조금 이제 그 틀립니다. 그렇게 하고 통신 안전 수칙도 있습니다. 통신 안전 수칙은 드론은 무선 조종기와 수신기 간의 전파로 조종, 지상 통제소와 비행 장치 내 프로세서 또는 간성 측정 장치와 데이터 라디오 링크를 이용해서 조종 또는 자율 비행을 수행하고, 역시 데이터 라디오를 통한 비행 정보를 받아가면서 원격으로 조정되므로 항상 통신 두절 및 제어 불능 상황 발생을 염두에 두고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운영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조금 지금 장난감 드론, 예를 들어서 큰 좀 대형 드론 이런 거 하게 될지는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혼신 또는 자파 발생 시 페일세이프 기능 사용 또는 셀프 사이클링 스테빌라이즈드 호버링 모드로 진입 후 문제 해결 또는 RTH나 아우터 랜딩으로 기체를 해소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GPS 장애 및 교란에 대비 페일세이프, 스라틀 커터 기능 등의 사용 등이 3중에 안정 대책을 갖다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 나면 저기 항공에 있어가지고는 드론도 마찬가지고 이 사고가 나면 큰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고 방지하는 기능, 안전 대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GPS의 장애 요소는 태양의 활동 변화, 주변 활동에 의한 일시적인 문제, 의도적인 방해, 위성의 수신 장애 등이 다양하여 이로 인한 GPS에 장애가 오면 드론이 조정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GPS 상태를 갖다가 장애 요소를 갖다가 항상 파악해야 된다 하는 거. 그다음 조정 불능의 경우 비행체가 조종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비행하게 되며 수십 미터 또는 수십 킬로까지 비행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컨트롤이 되지 않는 노 컨트롤이 되면 자동으로 동력을 차단 또는 기능을 회복하여야 하며, 의도하지 않은 비행을 막아주는 페일세이프 기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인기 안전관리에서 여기 이제 그 사고 있죠, 사고 관련한데 이제 뭡니까? 그 여기 이제 제 2조 8항에 초긴장병 사고 앞에서 제가 한번 정의할 적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초경량병치 사고란 초경량병체를 사용하여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당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초경량 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 불명, 초경량 비행장치의 추락, 충돌 또는 하재 발생, 그 다음에 초경량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 비행장치의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그래서 이 사고의 그 정의를 했죠. 여기에서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게 준사고라 하는 게 있습니다. 항공기 준사고, 준사고라 하는 게 있는데 이 준사고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사고는 영어로는 액시던트라고 그러고 준사고는 인시던트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액시던트, 인시던트. 그런데 이 인시던트는 뭔가 하면 준사고는 뭔가 하면 거의 사고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의 사고로 갈 뻔한 그러한 그 사고 일보 직전에 그러한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공기 준사고란 항공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항공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사고와 준사고가 있다 하는 것은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항공 안전 관리에 관해서는 그 국토교통부에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 항공 안전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거기에는 이러한 사항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그 첫째 사항으로 항공 안전 정책의 목표 및 전략, 두 번째 항공기 사고, 경량 항공기 사고, 초경량 비행장치 사고 예방 및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그 다음 세 번째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경량 비행장치의 제작, 정비 및 안정성 인증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네 번째 비행정보구역, 항공로 관리 및 항공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다섯 번째 항공 종사자의 양성 및 자격 관리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그 밖에 항공 안전의 향상을 필요한 사항. 그래서 항공 안전 기본 정책 이걸 갖다가 매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3조에 보면 가망 정면 및 가망성 유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항공기의 가망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공기의 가망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는 증명을 이야기합니다.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증명. 그래서 이 항공기의 가망성은 이 가망성 인정 못 받으면 항공기 운항할 수 없습니다. 운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가망성, 정가망점 가망성 유지에 대한 그 조항이 있는데 그 볼 것 같으면 1항에 항공기가 가망성이 있다는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망 증명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다가 가망 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망 증명의 유효 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가망 증명 유효 기간 1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항공기 가망성은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증명이니까 이 증명이 없으면 항공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류 등의 섭취 사용 제한. 이게 이제 그 항공 종사자가 그 주류 갖다 섭취를 갖다가 이걸 저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항공 종사자 및 객실 승무원은 주류, 마약류 또는 한강물질 등의 영향으로 항공 업무 또는 객실 승무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 업무 또는 객실 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여기 58조에서는
그 항공 안전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 안전 프로그램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고시해야 한다 해서 국가의 항공 안전에 관한 목표 2호에 제1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 업무, 항행시설 운영, 공항 운영 및 항공기 설계, 제작, 정비 등 세부 분야별 활동에 관한 사항. 3호에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여기 준사고 나오죠. 그 다음에 항공 안전장애, 나중에 조금 뒤쪽에 설명하겠습니다. 항공 안전장애라고 하겠습니다. 항공 안전장애에 대한 보호 체계에 관한 사항. 그 다음 4호에 항공 안전을 위한 조사 활동 및 안전 감독에 관한 사항. 5호에 잠재적인 항공 안전 위해 요인의 식별 및 개선 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6번째 6호에 정기적인 안전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항공 안전 의무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의무 보고 사항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항공 안전 장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항공 안전 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전사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거는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반드시 항공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제61조에는 항공안전자율보고라고 있습니다. 항공안전자율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저 1항에 볼 것 같으면 항공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건, 상황, 상태 등을 이런 상태를 항공안전 위해 요인이라고 그러는데, 발생시키거나 항공안전 위해 요인이 발생한 것을 안 사람 또는 항공안전 위해 요인이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이 59조에서 항공안전 업무 보고라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이죠.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는 61조의 항공안전 자율보고라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이러한 항공안전 위해 요인이 사고까지는 안 일어나더라도 그런 위해 요인이 계속 쌓이면 사고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항공 종사자들한테 자율 보고를 하도록 이걸 갖다 발룬트리 레포팅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내부 보고 고발제도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인사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돌아가도록 하면 안 하겠죠.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2호를 넣은 겁니다. 2항을 넣은 겁니다. 누구든지 항공안전 자율 보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또는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자율보고를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갖다가 주지 않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 시행 규칙에는 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등 해서 그 규정이 있는데,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신청서에 당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작, 교육, 운항 또는 사업 등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말하는 게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것이 무인 비행장치 안전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로 이게 이어지면 안 되거든요. 사고가 나면 치명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안 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전 조치로 이런 안전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게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등 해서 1호에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매뉴얼, 2호에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이행계획 및 이행합약서. 3호에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승인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체 운영 절차. 이렇게 하고 2항에서는 승인받은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변경할 때는 국토교통부 정한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고의 사항을 만들어서 안전 목표에 관한 사항 해서 항공기 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 사고가 발생해서 알게 된 항공조선 관계인, 그 다음에 항공준사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기 준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조선 관계인, 3호에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해서 알게 된 항공관계인, 그렇게 하고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항공사고 및 항공중사고는 즉시 보고하게 됐고, 그 다음에 항공안전장애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비행 중 이착륙, 지상 운항 정비, 공항 및 항행 서비스 기타에 해당하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 그는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그 다음에 나항으로서는 항공기 하재 및 고장에 해당되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자는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항공안전 자율보고 절차들, 이게 주로 항공기에 관한 거지만 이 드론에도 준용이 됩니다. 드론이라 하는 게 뭔가 작은 것만 아니고 대형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 드론도 준용이 된다 하는 거. 그 다음에 135조 1항에서는 항공안전 자율보고 절차 등에 규정하고 있는데,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사람은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있습니다.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자적인 보고 방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것도 관할하는 관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조종자 안전수칙입니다. 조종자 안전수칙인데 앞에서 이야기했죠. 인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게 대원체로겠죠. 그럼 좀 구체적으로 드론 조종자가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그런 세칙, 안전 수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조종자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 중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 절차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비행장치에 의해 인명과 재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급적 이륙 시 유관을 통해 주변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보조용과 같이 하며, 이착륙 시 활주로에 접근하는 내외부인의 부주의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지상안전요원이 배치된 장소에서 비행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도로, 군부대 인근, 원자력 발전소 등 국가 중요시설, 철도, 석유, 화학, 가스, 화학 저장소, 송전소, 변전소, 송전선 인근, 사람이 모인 대형 행사자 상공에서는 비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신주 주위 및 전선 아래에 적어도 미석별 장애물이 존재한다는 의식하에 해피 기동을 해야 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전신주 사이를 통과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 중 배터리 지식기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고 계획된 비행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행 중 원격 제어 장치, 원격 기기 등의 이상이 있음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이착륙 장소에 안전하게 착륙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충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비행체에 접근하여 드론을 비행해서는 안 되며, 편대 비행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드론 조종자는 항공기를 육안으로 식별하여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 비행해야 하며,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우선권을
우선적으로 진로를 양보하고 발견 즉시 회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 군작전 중인 항공기가 불시에 적어도 고속으로 나타났음을 항상 유의해야 하며 군 방공 비상사태 인지 시 즉시 비행을 중지하고 착륙해야 합니다. 그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사고의 정의인데요. 사고의 정의인데 그 사고의 정의에 대해서는 한번 이야기했죠. 초기량 비행장 사고란 초기량 비행장치를 사용해서 비행을 목적으로 이륙하는 순간부터 착륙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땅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량 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초기량 비행장치로 추락, 충돌 또는 화재 발생, 그 다음 초기량 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기량 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러한 경우를 자꾸 제가 반복하는 건 이게 시험에도 나오고 여기 변형에서도 문제가 나오니까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인데 첫째, 인명 구호를 위해 신속히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사고 조사를 위해 기체 현장을 갖다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와 현장을 갖다 그대로 보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고 조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황 및 장비 상태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세부적으로 촬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의 보고, 초기량 비행장치를 일으킨 조종자는 그 초기량 비행장 소유자 등은 당 각호의 사항을 지방항공청장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종자 및 그 초기량 비행장치 소유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두 번째, 사고가 발생한 일시 및 장소. 세 번째, 초기량 비행장치의 종류 및 신고 번호. 네 번째, 사고의 경위. 다섯 번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파손 개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사상자의 성명 등 사상자의 인적 사항을 파악을 위하여 참고가 될 사항. 이런 것 갖다가 이제 사고 보고서에 보고의 내용에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러한 그 초기량 비행장치 사고가 발생하면 이 사고를 관할하는 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입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항공사고철도조사위원회에서 모든 그 초기량 비행기 사고도 관할한다 하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로 분법이 됐다고 그랬죠.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그다음 공항시설법 이렇게 했는데 여기 두 번째 중요한 이제 무인 항공이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에 이 항공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목적. 이 법은 항공정책의 수립 및 항공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한민국 항공사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항공사업의 질서 유지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켜 국민 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법의 항공사업법의 제정 목적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항공사업법에도 마찬가지로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용어 정의 있는데 우선에 제일 먼저 항공사업, 그래서 항공사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어 정의에 이 법에 따라 항공사업은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게 항공사업의 범위입니다. 항공사업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초기량 비행장치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초기량 비행장치에 대한 정의도 있습니다. 초기량 비행장치는 지난번에 앞에서 했기 때문에 다시 중복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나 나오는 것이 이제 항공기 대업인데
항공기 대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기량 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 그래서 여기서 대여한 사업인데 항공 레저 스포츠 대여 서비스 사업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기량 비행장치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초기량 비행장치 그 대여 사업도 이 항공기 대여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것은 이 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이 타인의 수요에 맞추라 하는 꼭 나옵니다.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자기가 하는 건 아닙니다.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예. 타인의 수요에 맞추게 나오고. 그래서 여기서 초기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도 이제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그 앞부분에 제가 한번 설명했었죠. 했는데 한번 다시 볼 것 같으면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하는 초기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 살포, 사진 촬영 등 국토교통부용으로 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초기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하는 사람을 초기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로 그럽니다. 그래서 초기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초기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등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됐고, 그 다음에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당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가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초기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조정교육, 체험 및 경관 조목을 목적으로 사람을 태워 비행하는 서비스. 그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항공 레저 스포츠에 대여하는 주요 서비스에서 첫 번째, 항공기 등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항공기. 두 번째, 경량항공기. 세 번째, 초기량 비행장치. 이 초기량 비행장치 들어가죠.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또는 초기량 비행에 대한 정비, 수리 또는 개조 서비스. 그 다음에 항공보험, 여객보험, 기체보험, 화물보험, 전쟁보험, 제3자 보험 및 승무원보험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그래서 이 무인 비행장치도 초기량 비행장치도 항공보험을 들지 않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는 거. 그렇게 하고 초기량 비행장치에 관련한 이 항공사업도 한번 볼 것 같으면 그 항공기본 계획을 또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항공정책 기본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항공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정책 기본 계획에는 당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호에 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또 2호에 국가항공정책 목표, 전략 계획 및 단계별 추진 계획, 3호에 국내 운공안전 사업, 항공기 정비업과 항공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호에 공항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호에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호에 항공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항공안전기술, 항공정비기술 등 항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7호에 항공교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호에 항공보안에 관한 사항, 9호에 항공 레저 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호에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 항공기 정비업 등 항공산업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걸 갖다가 항공정책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항공보안법의 항공보안 기본계획, 항공안전정책 기본계획 및 공항시설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우선하며 그 계획이 기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전부 다 정보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항공사업의 정보화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 관련 정보의 관리, 활용 및 제공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하여 당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1호에 운항, 비행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2호에 항공물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항공물류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그 다음 3호에 항공교통 및 항공산업 관련 정보를 위한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운영, 4호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 정보를 관리한 상시 원격 학과 시험 시스템 구축 운영, 5호에 항공인력 양성 및 관리를 위한 항공인력 양성 사업 정보화 시스템 구축 운영, 6호에 그 밖에 항공 관련 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갖다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항공기 대여업의 등록에 대해서 법 제4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항공기 대여업은 1항에 항공기 대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항에 제1항에 따른 항공기 대여업을 등록하는 자는 단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호에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총량 비행장치 한 대 이상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호에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 영하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항에서는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 대여업을 등록할 수 없다 해서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 제9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그 다음 2호에 항공기 대여업의 등록의 취소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9조 제2호에 해당하며 제47조 제8항에 따라 항공기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량비행체 사용사업의 등록, 법 제48조 1항에서 보면 초기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항에 초기량비행체 사용사업을 등록하는 당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서 여기 보면 자본금 또는 자산 평가액이 3천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그런데 이게 완화됐죠, 그렇죠? 다만 최대 이륙 중량이 25kg 이하인 무인 비행장치만을 사용하여 초기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제외되겠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초기량 비행장치 한 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에 사용 사업이 필요한 요건을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량 비행장치 한 대 갖추고 그 다음 보험 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조종자 자기가 갖추면 혼자라도 1인 사업이라도 그 초기량 비행체 사용 사업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초기량 비행체 사용 사업의 사업 범위, 이건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항에 볼 것 같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기량 비행장치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무인 비행장치를 말한다. 2항에 농약, 살포, 사진 촬영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래서 1호에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 2호에 사진 촬영, 육상, 해상 측량 또는 탐사, 3호에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4호에 조정 교육,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하여튼 그 초기량 사용 사업에 포함되는 것 드러났습니다. 그 다음에 5호에 그 밖의 업무로서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래서 첫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업무. 그 다음
국방 보안 등에 관한 업무로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없는 이런 거는 할 수 없다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초경량병 사용 사업의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거 가끔 요것도 시험에 나오니까요. 1항에 초경량병제 사용 사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 신청서에 당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 제출해야 된다. 이 경우 지방항공청장은 법인 등기부 사항 증명서와 부동산 등기 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해서 첫째로 등록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서류. 둘째, 당 강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에서 사업계획서에 들어가는 게 첫째, 사업 목적 및 범위. 그 다음, 초경량병장치의 안정성 점검 계획 및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대책. 그 다음, 다 자본금, 라 상호, 대표자의 성명과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마 사용시설 설비 및 장비 개요, 바 종사자의 인력 개요, 사업 개시 예정일. 이렇게 하고 타인의 부동산 임대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렇게 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해서 이렇게 해서 필요 서류를 갖다가 구비해야 된다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무인항공 분야의 항공화 산업 안전 정진 활성화 법 제69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무인 비행장치 및 무인 항공기의 인정, 정비, 수리, 개조, 사용 또는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 항공 분야 항공 산업의 안전 정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무인 항공 분야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이게 이제 항공 사업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무인 항공 분야 항공 산업에 대한 현황 및 관련 통계 조사 연구. 3호에 무인 비행장치 및 무인 항공기의 안전 기술, 운영, 관리 체계 등에 관한 연구 및 개발. 4호에 무인 비행장치, 무인 항공기의 조정 성능 평가, 인정, 안전 관리, 정비, 수리, 개조 등 전문 인력의 양성. 5호에 무인 항공 분야의 우수한 기업의 지원 및 육성. 6호에 무인 비행장치 및 무인 항공기의 사용 촉진 및 보급. 7호에 무인 비행장치, 무인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 관리 등을 위한 인프라 또는 비행 시설의 구축, 운영. 8호에 무인 항공 분야 항공 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의 지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사업법에서 또 중요한 것이 항공보험 등의 가입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 제7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볼 것 같으면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항공기 대여업 및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게 하고 1항에 당 각호의 항공사업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항공보험,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는 이 초경량 비행장치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항공운송 사업자, 그 다음 항공기 사용 사업자, 항공기 대여업자. 그래서 2항에 볼 것 같으면 제1항 각호의 자 외의 항공기 소유자 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에 가입하지 않고는 항공기를 운항할 수 없다. 항공기 운항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3항에 항공안전법 제108조에 따른 경량항공의 소유자 등은 그 경량항공의 비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항에 따른 안정성 인정을 받기 전까지 국토교통부 영으로 정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4항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항공기 대여 및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에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이용을 주관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5항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라 항공부등에 가입한 자는 국토교통부 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보험 가입 신고서 등 보험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 또는 갱신한 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법 제71조에는 영리 목적 사용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는 자는 당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량 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 항공기 대여에 사용하는 경우,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그 다음 항공기 레저 스포츠 사용하는 경우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초경량 비행장치 벌칙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보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보험료가 올리면 이제 커버 범위는 넓어지는데, 그래 그 대신에 그 보험이 드론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또 드론 택시가 등장하게 되고 이러면 이 보험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다른 하나 문제는 이 보험을 갖다가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을 갖다가 자기가 한참 한 1년 정도 날렸는데 새로운 기체가 나왔다. 새로운 기체가 나와서 새로운 기체를 바꾸고 싶은데 옛날 쓰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쓰고 있는 기체를 고의로 또는 악의로 추락시켜 버립니다. 추락시키가 받은 파손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이 입증을 하기가 고의로 추락시켰다, 이걸 갖다 입증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험회사들이 소위 이제 기체보험 보험을 갖다가 부보를 갖다가 기피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약간의 최선의 방책을 찾는데 많은 애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항공사업법에도 이 벌칙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는데, 벌칙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초경량 비행장 벌칙해서 법 제77조와 제78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1항에서는 첫 번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받는 경우는 항공사업의 보조금,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람. 그 다음에 2항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 보조금, 융자금을 교부 목적의 목적으로 사용한 항공사업자, 이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이거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 대여업을 경영한 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을 경영한 자,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을 경영한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 해당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명의 대여 등의 금지를 위반한 항공기 대여업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자, 여기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다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사업 개선 명령을 위반한 항공기 대여업자,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자,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자. 그 다음에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초경량 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다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은 검사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500만 원의 벌금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경량 비행장치에 대해서도 이제 과태료가 항공사업법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법 제8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 보면 항공기 대여업,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 항공 레저 스포츠 사업의
폐업 절차를 위반하여 폐업하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 다음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초기량병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그 다음 항공보험 가입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그 다음 검사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에 따른 보고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등을 한 자. 그 다음 검사 공무원의 검사 또는 출입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항시설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항시설법, 시설법도 마찬가지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이 법은 공항, 비행장 및 항행 안전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항공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복리의 정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공항시설법에도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2조에서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비행장 정의, 비행장은 항공기, 경량 항공기, 초기량 비행장치의 이륙과 착륙을 위해서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비행장 그 구분을 보면 시행령 제2조에 나오는데 이거는 공항시설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당 각국의 것을 말한다 해서 육상 비행장, 육상 헬기장, 수상 비행장, 수상 헬기장, 옥상 헬기장, 선상 헬기장, 해상 구조물 헬기장 이렇게 비행장은 7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항. 공항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 위치 및 구역을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공항시설을 갖춘 것으로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명칭, 위치 및 구역을 지정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게 그 드론 택시가 등장하게 되면 그래서 벌써 용어는 나와 있습니다. 버티포트라고. 그러니까 그 수직으로 그 드론 택시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걸 갖다 버티포트라고 이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만간 지금 그 UAM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조만간 공항 시설 정의에서도 용어 정의에서도 버티포트에 관한 용어 정의가 나올 거로 봅니다. 그 다음 공항구역. 공항구역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 비행장 개발 예정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 군 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 공항시설. 공항시설은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당 강목의 시설을 말합니다. 우선 항공기의 이륙, 착륙 및 항행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 시설 및 지원 시설. 항공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 시설 및 지원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비행장 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비행장 시설은 비행장에 설치된 항공기의 이륙, 착륙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 시설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할주로. 할주로는 항공기 착륙과 이륙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로 이루어지는 공항 또는 비행장에 설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물 제한표면. 장애물 제한표면은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애물 제한 표면의 구분에서 이거는 5가지가 있는데 공항시설법 제2조 14조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당 각 호의 것을 말하는 데서 수평표면,
두 번째 원주 표면, 세 번째 진입 표면인 내부 진입 표면, 네 번째 전입 표면인 내부 전입 표면, 다섯 번째 착륙 복행 표면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4강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공항시설법 남은 부분과 그다음에 그 항공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소위 드론법이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그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예상 문제를 가지고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